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반도체 쪽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HBM 관련해서 노태민 기자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삼성과 SK가 네. 일종의 각전을 벌이는 HBM의 기술 경쟁의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최근에 한 달 새, 네. 물론 HBM이 뜬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지난 하반기부터. 네. 근데 이제 연초부터 이제 이게 방향이 HBM이 떴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HBM3 혹은 HBM4까지 가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 내놓을 거다,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노 기자가 아는 선에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HBM은 낸드나 D램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별도의 하나로. 네. 그 정도로 지금 매출이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 내년에는 30 D램의 30%를 HBM 차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D램을 통해서 만들지만 이제 별도의 또 제품인 거죠. 이제 그렇죠. 밑에 로직 다이를 붙여야 되고 코어 다이를 이렇게 쌓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업체들 컨퍼런스 콜에도 HBM 세션을 따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죠? 다 HBM으로 보죠.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관심 많으신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대표 기자간담회를 이천 R&D 캠퍼스에서 했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뭐 기자들 한 50명 정도 네. 왔었는데 핵심도 HBM이었죠. HBM하고 이제 M15X 네.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AI 반도체 로드맵부터 이제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요. 뭐 좀 사실 다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이미 다 그 이전 주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계획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래서 왜 간담회를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하냐. 사실 저도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대표이사가 나오고 네. 주요 경영진이 나와서 발표를 한 거니까 HBM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HBM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공급 가행 우려에 대해서 뭐 전혀 아니다. 이 공급 가행 우려가 계속해서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 캐파 투자 자체가 고객사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커머디티 제품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네. 또 한번 언급. 이건 사실 콩쿨에서 나온 질문인데 네. 또 거기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계속해서 동일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거는 고객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커머디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급 가행 우려는 아직까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했던 사항은 네. HBM4 12단 제품을 2025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계획이 언제죠? 원래 2026년입니다. 1년 2026년인데 앞당긴다는 1년 뭐 1년인지 뭐 몇 월인지는 안 나왔죠. 그때 몇 월 하반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기저기 정리해보고 하면 하반기 정도인 걸로 추정이 되고 네. 2025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네. 그래도 뭐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처음에 2026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발표 중에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 지문에 대해서도 그 질문도 그런 질문에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에 다 비해서 답변을 했고 그 발표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어요. 아, 슬라이드에. 발표 슬라이드에 나와 원래 26년인데 보다 보니까 25년 저거 뭐지 해서 홍보팀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HBM3를 준비 중이고 이제 양산을 시작했죠. 시작하는 네. 단계인데 HBM4를 그것도 12단을 내년 하반기 양산. 양산한다. 그게 장표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장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몇몇 기자를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기자들이 먼저 쓰고 다른 기자들이 다 따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제일 주요했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산이니까 네. 또 개발은 거의 다 지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개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덱 기준이 네. 완화가 됐어요. 제가 네. 제덱이 원래 720 마이크로미터였잖아요. 네. 이게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가 되면서 이 두께에 대한 이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더 줄여야 하는데 안 줄여도 돼요. 덜 줄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이브리드 본딩 가냐 마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MI 머프로 갈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했어라도 줄여야 하는데 기준이 완화되니까 기존 방식대로 해도 된다 이거죠. 어드밴스드 MI 머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 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 12단 같은 경우에는 MIMOF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고 16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는 뭐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거의 다 어드밴스드 MIMOF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3E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HBM3E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 제품은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산하고 있고 12단 제품은 5월에 샘플을 제공하고 네. 이제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엔비디아에 보내는 걸 거고. 네, 엔비디아의 원래는 톤이 어땠냐면 지금 컨퍼런스 콜 때만 해도 네. 고객사의 수요가 지금 8단 제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양산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 사실 삼성이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삼성이 우리 2분기 양산,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2단 한다고 그랬죠. 12단 2분기 내 양산한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3분기 이래만 하냐? 우리도 이미 다 맞췄다.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의식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닉스는 이제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HBM3 12단을 2분기 내였나요? 2분기 내니까 예.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조만간 할지. 2분기잖아요. 네, 2분기 중간인데. 네, 2분기 내 일단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식은 TCNCF입니다. 어드밴스드 TCNCF라고 하는데 이게 8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삼성이. 8단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8탄을 언급을 안 안 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12단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네. TCNCF가 워피지에 강해서 하이닉스 대비 유리합니다. 본인들의 방식이. 근데 뭐 모르죠. 이게 수율이나 그런 뭐 납품을 했을 때 성능이 어디가 더 잘 나오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다들 하이닉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험이 더 많으니까. 양산 경험도 많고. 3에서 네. 완전히 이겼죠. 완전히 그렇죠. 이겼고 3 하지만 이제 3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단 제품에서 역전 타이밍이라고 삼성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제연 사장도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12단에서는 확실한 우리가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2분기 내에 양산한다고 하면 음.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양산은 양산인데 일단은 AMD에는 놓고 있죠. AMD에 들어갈 겁니다. 놓고 있는지 3E는 모르죠. 3는 들어가는데 3는 들어가 있고 네. 엔비디아 쪽은 아직도 저기 공식적인 코멘트나 뭐 그런 것도 아직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들어가겠지. 뭐 지난해에 공급됐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삼성의 HBM3 언제 공급하냐라고 이렇게 많이 주목하고 계신데 근데 이게 뭐 좀 삼성한테는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HBM3E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삼성이 가져오는 게 아니냐 3를. 에이 그렇게 해야겠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삼성한테는 되게 굴욕적인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출을 하고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사를 이제 본인들의 레퍼런스로 삼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으로 건데. 발표되는 거 믿어줘야죠. 12단 HBM3 12단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전략과 전술과 짜고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삼성의 HBM3, HBM4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삼성과 지금 닉스 조금 다시 얘기를 들어오면 네. 아까 닉스가 예전에 콩쿠르에서 올해 HBM 물량 다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내년도 이제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라고 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이제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는 거고 네. MC4에는 이제 TSV 라인 깔고 있고 셋업하고 있죠. 거기에 MC4X에는 D램 라인이 지금 까는 거고요. 그리고 MC4X 투자에 대해서는 MC4의 TSV 라인과 연계를 감안하고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HBM 누적 매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삼성을 의식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당일날 삼성 측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네. 2024년까지 HBM 누적 매출이 1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고 강남중 대표가 우리는 10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을 거다. 중반 때 뭐 백수십억 달러를 할 거다. 백수십억 달러라는 표현을 쓰던데
100억 달러 중반도 아니고 백수십억 달러. 뭐 삼성보다 많다는 거죠. 뭐. 되게 의식을 해요, 양쪽 다. 그죠? 맞습니다. 삼성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은 HBM3 그러니까 네. 5세대죠 이게. 네. HBM4가 6세대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3E하고 4는 개발 조직이 분리했습니다. 분리했어요. 분리했고 네. 3E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 조직인 설계팀 쪽에서 하고요. 디램 설계팀 쪽에서 하고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죠. 6세대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아야죠. 네. 닉스 따라잡아야 되니까 별도의 그 전담팀을 저번에 만들었다라고 꾸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단독 보도를 했었죠. 맞습니다. 400명 구매나 400명 구명 뭐 지금 아직 팀 세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잡 포스팅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HBM4 쪽만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 건 아닌데 HBM4 쪽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HBM4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3는 지금 이제 개발 끝난 거고 이제 양산 돌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신규 인력들은 HBM4에 집중을 해서 이제 차세대 제품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조금 파이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BM4 관련해서 삼성에서는 로드맵을 밝힌 게 있나요?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 때 밝혔고요. 그러니까 말에 했던.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따로 언급 안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양산 로드맵이 내년 샘플링 시작하고 네, 26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땡겼잖아요. 하이닉스가 땡겼으니까 또 땡기겠죠. 땡겨야죠. 이제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같은 시기에는 양산을 시작을 해야죠. 맞습니다. 좀 빨리 하면 좋겠고. 뭐 근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고 또 이제 삼성전자 내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HBM3E부터 좀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HBM4는 다르다.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감정이? 정말 자신감을 좀 강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HBM4가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그쯤 되면 이제 양산이 시작하고 고객사 공급이 뭐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비슷하게 되겠지 뭐. 뭐 한두 달 뭐 정도 차이가 있을 건데 뭐 완전 11월 12월에 이렇게 양산이 시작하면 26년이 시작이 될 거고 뭐 조금 더 빠르다면 25년 말이 될 건데 근데 이제 삼성이 HBM4에서 자신감이 나타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CNCF 16단에서 이 머피지 이슈 이것도 있고요. 바운더리 내재화를 했다라는 이 장점 때문입니다. 이제 HBM4의 로직 다이는 기존에는 D램에서 했어요. HBM3까지 D램 공정에서 이 로직 다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HBM4에서는 핀팻 공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바운드리. 근데 삼성은 이제 내부에서 하고 그래서 닉스는 TSMC랑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TSMC에다가 그걸 맡겨서 해오면 자기들이 조립해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크론은 제외하고 국내 2개 회사의 눈치 싸움이 작년부터 대단합니다. 기싸움이 이만큼 있었던지가 없는 것 같고 대단하고 이게 뭐 우리 노태민 기자가 저 초반에 얘기했지만 거의 별도 섹션으로 잡아야 할 정도로 HBM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 DRAM의 30%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와우. 이 추세면 작년에 10% 언더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10% 언더였나, 5%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수준의 한 1년 사이에 1년,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2년 사이에 30%까지 치솟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면 뭐 한 3, 4년 지나면 절반 이상 HBM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저 HBM이 아닌 또 다른 그 형태의 그 AI용 칩에 들어간 메모리가 나올 수도 있죠. 스마트폰 쪽에 그러한 메모리가 스마트폰용 HBM 뭐 아직 제가 이름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특화된 AI 반도체, AI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HBM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BM4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덱 완화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은 모르잖아. 네. 삼성도 빠른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뭐 삼성 빠르겠지. 삼성 근데 이제 별도 팀을 만들었으니까 삼성 대비라는 말을 빼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네. HBM4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네. SK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쪽의 분들, 이 닉스 분들이랑 외부 밸류체인 분들 만나보면 네. 예상보다 더 빠르다. 음. 정말 자신감이 있는. 그쪽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서로 자신감을 엄청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콩쿨에서도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스드 MIMF 이것 때문이에요. 이 12단 제품은 그래서 빠를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바뀌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그 IO가 늘어나긴 하는데 IO가 늘어나고 뭐 로직 다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네. TSMC에서 만들어 올 거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좀 컨트롤할 게 우리 노 기자가 네. 이 반도체 전문 기자로서 그- 제대의 기술 기준 네. 완화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인 아, 기사를 한번 써보면 어때요? 저번에 한번 썼음. 나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씁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기사인가 그래서 보니까 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워런 버핏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인류가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원자탄을 다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없었듯이 네. AI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쵸. 이걸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 이게 거대한 흐름이 돼버렸다 이제. 네. 그 AI의 거대한 흐름을 지금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고 그다음에 오픈 AI 말씀하신 거죠? AI의 챗GPT고 그다음에 이 하이닉스인가요? HBM이죠. HBM. 네. 약간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